우리가 자 2번을 하고 봅시다. 자, 서로 닮음인 도형을 찾아서 기호를 쓰고 닮음 조건을 말하랍니다. 닮음 조건은 3개 있죠. SSS, SAS, AA 닮음. 그럼 SSS는 세 변이 다 나와 있어야 되니까 세 변이 다 나와 있는 변을 보세요. 어디예요? 맨 처음과 맨 끝이네. 맨 처음 보세요. 여기 3, 여기 3, 여기 6, 여기 5, 여기 6, 여기 6, 여기 12, 여기 10. 저기 있는 면이 정확히 2배 아닙니까? 저기요? 집중 좀 하세요. 저기는 3, 5, 6에 여기 있는 6, 10, 12는 정확히 2배씩이죠. 그럼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1대2로 일정하게 성립하겠죠. 그래서 SSS 닮음이 되는데 변기를 잡아야 되죠. 3부터 시작해서 3, 5, 6이 되려면 ABC로 갈까요? ABC. 여기다 삼각형 ABC. 그럼 ABC면 3, 6, 5로 가야 되겠죠? 그럼 6, 12, 10으로 가야 되니까 6, 12, 10으로 그러면 Q, P, R 이렇게 되나요? 3, 6, 5 ABC 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AB로 가서 이제 3으로 가고 그 다음에 6으로 가고 그 다음에 5로 가죠. 그럼 여기서 PQ 1이 가고 1이 가고 1이 가 네, 왜 이래 말을 거꾸로 하고 있네요. 3, 6, 5로 가기로 했죠. ABC니까 3, 6, 5 이 순이면 그 2배 값이면 6, 12, 10 이걸로 가야 되니까 삼각형 Q, P, R 닮음이네요. 닮음 조건은 SSS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SAS 볼까요? 두 변과 그 사이 끼인각. 그러니까 조건에 맞게 좀 찾으세요. 얘랑 얘랑이 그래 보이잖아요. 딱 두 변과 그 사이 끼인각. 쓰다 보니까 선분 MN의 길이가 선분 MN과 6과 대응하는 변은 두 개 중에 짧은 변 쪽이니까 4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분 GH 얘가 4대 6 6대 4 다음 선분 MO 여기 대응하는 변 HI 여기도 잘못 쓴 거 GH가 아니고 MO, MN, HG 상관없는데 그래도 정확히 하는 게 좋으니까 네. 여기는 MO랑 대응 각의 50도라는 각의 시작점에서 MO 그럼 여기도 이렇게 HI 9대 6 이거 약분하면 3대 2 나오죠. 둘 다.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비가 일정하며 두 변의 길이비가 일정하게 3대2로 성립하고 그 사이 끼인 값을 보니까 여기 50도, 여기 50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값이 같기 때문에 이거는 두 변의 길이비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끼인 값이 같으므로 SAS 닮음. 근데 꼭지점을 잘 잡아야 되죠. 그 삼각형 처음에 있는 삼각형 순서를 뭘로 잡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네가 잡고 싶은 대로 잡으세요. 이렇게 잡읍시다. N, M, O 여기 M이 끼인 값이 되도록 N, M, O 이렇게 안 잡아도 되는데 이렇게 잡는다면 닮은 도형이고 N, M, O 짧은 변, 긴 각, 긴 변이죠. 그럼 여기도 짧은 변, 긴 각, 긴 변이 되려면 GHI가 되겠네요. 그래서 닮음의 조건은 SAS. 남은 거는 그러면 이제 이거 아까는 이거 했잖아요. 얘랑 했으니까 남은 건 얘네들이 남았죠. 꼭 남아있는 것끼리 짝을 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남아있는 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기 각이 30도, 여기 각이 80도. 그럼 나머지 각은 몇 도? 뭐라고요? 70도. 근데 그리고 보니까 여기 30, 여기 70. 얘도 그러네? 얘도 30, 얘도 70. 각두개서로 갔네요? 이것도 닮음이라고 그랬죠. 그럼 위치를 잡을 때 없는 각, E, D, F 뭐 이렇게 잡읍시다. 삼각형 EDF. 닮음입니다. 그럼 여기도 없는 각. 그 다음에 30도 70이니까 LKJ. 순서대로 안 잡으면 틀린다. 삼각형 LKJ. 닮음 조건은 AA 닮음이 된다. 이렇게 성립하겠죠.
자, 다음 그림에서 서로 닮은 두 삼각형을 찾아 삼각형을 분리한 그림을 그리고 또 서로 닮은 두 삼각형을 찾고 닮은 비 x값을 구하라는데, 일단은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거는 뭐 닮은 도형이잖아요. 근데 닮은 도형은 삼각형에서만 배우는 거거든. 사각형의 닮음을 지금 배우진 않아요. 닮음 조건을. 그럼 삼각형 두 개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도형이라고 해봐야 이거 삼각형, 이거 사각형, 큰 거 삼각형. 삼각형이라고 짝지을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죠. 이거 조그만 거 하나랑 그다음에 큰 거 하나. 그 둘을 비교하는데, 이 그림상 보면 조그만 거랑 큰 게 비슷한가? 이게 닮은 동이 맞나? 이게 같은 그림인가? 크기만 다르지 모양이 똑같은 건가? 라고 보기에는 왠지 안 맞아 보이는 이유는, 여기는 이변과 이변이죠. 이변과 이변이 대응변처럼 좀 이쁘게 같은 위치에 놓여있지 않고 이렇게 비틀어 놔서 그래요. 그럼 비틀어 놓지 않으면 크기만 다르지 모양 거의 흡사한 도형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때는 큰 거는 그냥 놔두세요. 큰 거는 이 그림대로. 조그만 거 있죠? 예. 저 빨간색. 저 빨간색 도형을 바깥으로 꺼내면서 얘랑 비슷한 형태로 그리되, 똑같이 그릴 수는 없잖아. 사람이 그리는 거니까. 이런 모양처럼 따라 그리되 좀 작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 바깥으로 빼내면서 얘랑 좀 비슷하되 크기 좀 살짝 작게. 뭐 이런 느낌인데 그리시면 돼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이 각입니다. 이 각이 아주 중요해요. 이 각은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공통각이거든요. 닮은 도형에서 이 공통각 있죠? 두 삼각형이 같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각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쟤는 웬만하면 각의 위치를 변하지 말고 놔두고 D와 여기 E의 위치만 이렇게 바꿔서 쓰라는 얘기예요. 얘를 D, 얘를 E 이런 식으로. 그럼 맞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낸 문제니까. 그 위치를 맞춰서 B의 길을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 8. 나머지 비는 써주시면 되고 6. 여기는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도형이 이제 닮은 비. 이건 보나마나 닮음이라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삼각형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 둘이 닮음일 겁니다. 그럼 닮음에 따라서 이 삼각형의 변 길이를 쓰시면 돼요. 그럼 이쪽은 12죠? 이쪽은 9입니다. 그 사이 끼인 각이 있죠? 그럼 SAS 닮음이 성립해요. 삼각형 ABC랑 닮은 도형이다. 삼각형 이 순서대로 E, B, D SAS 닮음. 왜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변 길이가 10일 때 여기는 8이잖아요. 12 대 8과 이변 8에 대응하는 변이 이건 모래학 분대죠? 아, 이거 9입니다. 이게 8에다 1 더한 거 9죠. 이거 4로 약분하면 3대2. 얘도 3을 약분하면 3대2. 두 변의 길이비가 3대2로 일정하며 그 사이 끼인 각이 같기 때문에 SAS 닮음이 성립하죠. 각 B는 공통각. 그럼 남아있는 변의 길이, 여기 X랑 대응하는 변은 이 3대2라는 비례는 여기 대응하는 나머지 변 X랑 여기 5와도 같은 비율이겠죠. 이렇게 곱하고 곱하면 2X는 3, 5, 15 X는 2분의 15 이렇게 됩니다. 말한 대로 삼각형 두 개 찾아야 돼요. 근데 삼각형을 해봐야 이거랑 큰 거 말고는 없잖아. 그럼 큰 거는 그림이 워낙 크게 그려져 있으니까 놔두시고, 조그만 거, 이 안에 있는 거를 바깥으로 이제 꺼내면서 얘랑 같은 모양으로 그리되 좀 작게 그리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릴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그리세요. 비슷하게만. 대신에 공통각, 여기 있는 각에 있는 두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공통각이니까
각의 위치 A는 놔두고 나머지 위치 E와 D의 위치만 바꿔서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6이 되고 여기는 8이 되고 여기는 X가 되겠죠. 두 도형을 봤더니 여기 이쪽 큰 삼각형의 왼쪽 변이 18일 때 조그만 삼각형의 왼쪽 변이 6이 되고 큰 삼각형의 오른쪽 변이 6과 18 다 24일 때 조그만 삼각형의 오른쪽 변은 8이 되죠. 근데 얘네 비율이 각각 6으로 약분하면 여기는 3대1, 여기는 8로 약분하면 얘도 3대1. 두 변의 길이비가 일정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동시에 각 A는 두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공통각이더라. 그럼에 따라 SAS 닮음이 성립한다. 모양에 따라 삼각형 ABC 우리가 지금 잡아놨잖아 모양을. 모양대로 쓰시면 돼요. ABC. 그럼 여기는 AED가 되겠죠. 닮음입니다. 닮음 조건은 두 변의 길이비가 일정하고 그 사이 같으니까 각이 같으니까 SAS 닮음이 되죠. 그럼 이 닮음비를 내가 원하는 변에 갖다 끼시면 돼요. 3대1. 내가 원하는 변은 이 아랫변이죠. 12대 X. 비례식. 3X는 12. 그래서 X는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는 다르게 아까는 삼각형이라 해봐야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이번에는 세 개네요. 왼쪽 거, 오른쪽 거, 전체. 그럼 이거는 뭘 해야 될지 좀 아까보다 좀 헷갈려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길이비를 따져봐야 되겠죠? 왼쪽 것과 오른쪽 거는 그치 좀 변이 다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각이 ABC, ABD 이 각과 여기 있는 이 각들이 서로 같은지 안 같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왼쪽 거와 큰 거를 비교해 본다면요. 문제? 기침이 나와서 미안합니다. 네. 닮음비 X의 값을, 닮음비와 그 다음에 X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일단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큰 거는 놔둬볼게요. 안 그려도 돼. 큰 거는 그려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리면, 여기 A, B, C. 자꾸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왼쪽 거랑 비교하기로 했죠. 아직은, 큰 거랑 왼쪽에 닮은지는 몰라. 근데 한번 해보는 것 뿐이에요. 왼쪽 거 얘. 근데 모양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왜 모양이 안 맞다고 그랬죠? 위치를 이렇게 비틀어놔서 그런 거니까, 삼각형, 이 큰 삼각형과 이 왼쪽에 있는 하늘색 삼각형의 공통 부분은 B잖아요. B가 공통각이니까, B는 놔두고 A와 D의 위치만 이렇게 뒤바꾸면서 얘랑 일단 비슷하게 그려보라고. 크기만 좀 작게. 이런 느낌으로 B, 여기가 D, A. 근데 변기를 쓰죠, 여기도? 선분 AB 길이는 7, 선분 BD 길이는 6, 여기가 X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 비례식이 성립하는지 봐야 돼. 자, 보세요. 그림을 지금 닮음인 상태로 그려놨으니까 얘랑 얘랑의 비율 7대 6, 얘랑 얘랑의 비율이 8대 7. 이게 같은 비율인가요? 이 같은 비율이요? 같은 비율이 아니잖아. 이렇게 곱하면 48, 이렇게 곱하면 49. 비율이 틀린데? 이 그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줄 알았더니 이 그림이 아니더라. 그럼 뭐랑 그려놔야 돼요? 왼쪽 게 아니면 이제 오른쪽 거죠, 뭐. 얘랑. 그럼 왼쪽은 이제 지우고 오른쪽 거. 근데 오른쪽 거랑 왼쪽 거를 할 때는 어디가 공통각이냐면 C가 공통각이죠. 삼각형 ABC 안에도 각C가 있고 요 빨간색 아래도 각C가 있기 때문에 C가 공통각이니까 C는 놔두고 AD의 위치를 바꾸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좀 작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좀 작게. 여기 C는 놔두고 A와 D의 위치를 바꿔서 여기 A, 여기 D. 병렬이 써봅니다. 그럼 AC의 길이는 4가 되고 그다음에 CD의 길이는 2가 되고 여기를 지금 X라고 쓴 거죠? AD의 길이를. 이제 봐봐, 비례식을 보라고.
여기 8 대 여기 4. 여기 4 대 여기 2. 이거 같은 비율인데? 2대 1. 이 2대 1이 문제에서 원하는 닮은 비가 되는 거죠. 닮은 비는 구했네요. 왜냐면 닮은 도형이니까. 어떻게 닮은 비죠? 아까 말했던 그거잖아요. 8대 4, 4대 2. 얘네들은 2대 1로 같은 비율. 그리고 그 사이 끼어있는 각 C, 두 변 사이에 끼어있는 각 C는 공통각. 삼각형 이 순서대로 ABC랑 삼각형 DAC는 닮은 도형이다. 닮은 조건은 SAS가 된다. 그럼 X값 구하시오. 이 비례식에다가 저거 갖다 쓰면 되죠. 내가 원하는 변길이 7대 X. 이게 비례식 풀면 2X가 7이니까 X값은 2분의 7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거였나 지금 문제가? 문제가 뭐였죠? 네, 뭐 풀라고 그랬니? 4-1번? 네. 자, 이것도 이제 모양이 좀 같은 걸 찾아야 될 텐데, 삼각형은 3개입니다. 큰 거 하나, 왼쪽 거 하나, 오른쪽 거 하나. 근데 아무래도 오른쪽 거는, 이쪽 각이 좀 둔각처럼 보이지. 그렇게 표시는 안 돼 있어. 근데 느낌상 얘 둔각처럼 보이는데, 큰 삼각형이나 왼쪽에 있는 삼각형 중에 어느 하나도 둔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것과 왼쪽 것, 혹은 오른쪽 것과 전체를 닮은 도형 보기에는 이 각을 맞출 각이 없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왼쪽과 큰 게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왼쪽과 큰 거 계산할 때 왼쪽에 있는 이 도형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면서 얘랑 똑같은 모양을 그린다 생각하면 돼. 지금 후보는 2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보다 좀 작게 그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같은 모양인데 좀 작게. 그 대신에 공통각인 B는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D하고 A만 이렇게 바뀌도록. 그러니까 변기를 갖다 쓰는 거죠. 선분 BD의 길이는 4, 선분 AB의 길이는 6, 나머지는 X. 아까 한 것처럼 한번 비례를 따져봅시다. 6대 4, 3대 2, 9대 6, 얘도 3대 2. 근데 비례가 일정하죠. 그리고 끼인각이 같으니까 얘도 SAS 닮음. 그럼 3대 2라는 변 닮음의 비례가 8대 X에도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했더니 3X는 16, X는 3분의 16. 이렇게 구해집니다. 잘 구했어요? 네. 대답 한 명만 하는 거야? 나머지 잘 못 구했니? 자, 이거 봅시다. AA 닮음. 네. 자, 이번에는 각이 서로 같은 것들이 꽤 많아요. 여기 있는 각 A는 조그만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공통각입니다. 이것도 왜 조그만 거랑 큰 걸 비교하냐면 도형이라고 해봐야 위에 조그만 거 삼각형 하나, 밑에 사각형 하나, 그 다음에 큰 거 삼각형 하나 3개밖에 없는데 삼각형은 조그만 거랑 큰 거 2개밖에 없으니까 걔네 둘을 당연히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근데 큰 거랑 조그만 거는 모양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위치를 잘못 잡아서 그렇다고 했죠. 근데 A가 지금 공통각이니까 A의 위치는 놔두고 D하고 위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바꿔주면서 얘랑 큰 그림과 같은 그림으로 그리되 좀 작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이런 느낌으로 A, E, D. 얘는 왜 닮음입니까? 그러면 일단 각 A가 서로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점 찍혀 있죠. 각 ADE와 여기 큰 거에도 점 찍혀 있잖아요. 각 ACB가 같은 각이에요. 얘는 공통각이고. 그 삼각형 중에 두 각이 서로 같네요. 그럼 이때는 AA 닮음이 성립하죠. 누구랑? 삼각형 큰 거 ABC랑 여기 이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삼각형 AED 닮음 조건은 AA 닮음이다. 그럼 나머지 X의 변길이 구해야 되죠? 이쪽에 큰 쪽에 있는 한 변 길이가 3 플러스 X 대 작은 쪽에 있는 AE 여기 얼마냐면 5라고 되어 있네요. 5. 그 비례는 이제 나와 있는 변을 찾아야 됩니다. 큰 삼각형의 이쪽에 오른쪽의 변 길이가 7이죠. 7대 조그만 삼각형의 오른쪽 변 길이 여기가 3이죠.
3. 다시. 큰 거의 왼쪽, 작은 거의 왼쪽. 큰 거의 오른쪽, 작은 거의 오른쪽이 같은 비례일 거라는 얘기죠. 그 순서에 맞게 변길이 써서 비례식을 만들었더니 내항의 곱 35, 외항의 곱은 3이 여기 분배되면서 9 플러스 3x는 5, 7, 35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로 넘어가면 3x는 35에서 9를 빼면 얼마죠? 26인가요?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26 이렇게 됩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앞으로 여러분들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이 5개의 그림을 통해서 수학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지금 모양을 보면 직각삼각형에 위쪽이 지금 직각인 상태였죠? 걔를 위에서 아래로 이제 수선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 총 5개의 그림에서 여러분이 공식 같은 내용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공식은 당연히 이거겠죠? 직각삼각형 한번 떠올려 드릴게요. 피타고라스예요. 그럼 직각을 끼고 있는 빗변을 C라고 두고 나머지 변을 A와 B 순서대로 두게 되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공식은 피타고라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과 같다. 네. 이 내용 기억하시고,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숫자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공식이 뭐냐면, 여기 있는 변 길이를 A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변 길이를 B라고 하고, 여기 있는 변 길이를 C라고 할게요. 이 삼각형의 높이를 H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얘가 직각이니까 밑변을 A로 보면 높이가 이제 B가 되겠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아니 밑변을 C로 보면 높이를 H로 봐도 괜찮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H 이렇게 해도 넓이는 같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곱해져 있는 2분의 1을 지웁니다. 그럼 남은 거는 결과적으로 A 곱하기 B한 값과 C 곱하기 H한 값이 같다라는 결론이 남아요. 이걸 우리는 숫자 공식이라고 외울 겁니다. 이게 왜 숫자 공식입니까? 그러면 한번 그림, 그러니까 이 쓰는 순서 있죠? 쓰는 순서를 잘 보세요. A 곱하기 B가 이렇게 써지거든. A 곱하기 B. 근데 C 곱하기 H를 쓰게 되면 이렇게 써져요. 다시. A 곱하기 B는 H 곱하기 C 하다 보니까 마치 한글 소자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소자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전문용어는 아니죠. 그냥 우리끼리 하는 약속이에요. 이 두 가지 공식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책에 나온 세 가지 공식이에요. 책에 나온 세 가지 공식이 뭐냐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직각을 끼고, 여기 직각을 끼고 세 개의 변이 내려가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직각 끼고 세 개의 변이 내려가요. 그 세 개의 변들을 각각 뭐 할 수 있게 되냐면 제곱할 수 있게 돼요. 얘를 제곱하면, 파란색 변 길이를 제곱하면 그 제곱한 값은 누구랑 같으냐면 이 변과 이 변의 곱과 같아요.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공식을 외우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알파벳은 계속 바뀔 테니까. 여기 뭐 알파벳 막 나오겠지만 계속 바뀔 거거든요. 책에 나온 대로 본다면 이 변을 아까 좀 전에 A라고 썼었고 얘를 이제 C라고 썼었죠. 여기 있는 변기를 X라고 합시다. 왼쪽에 있는 변. 그럼 A의 제곱은 X 곱하기 C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왼쪽의 제곱은 왼쪽 변 곱하기 전체 아랫변 이렇게 외워요. 왼쪽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 그럼 왼쪽에 쓰면 눈치가 있으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오른쪽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직각 끼고 내려가는 세 변 중에 오른쪽 변 이거 제곱됩니다. 그럼 같은 패턴이에요. 오른쪽을 제곱한 값은
밑변의 오른쪽 변 곱하기 전체 변, 이런 느낌을 받는 얘기죠. 공식을 맞춰 써보면 여기를 만약 B라고 쓴다면 여기는 C가 됐었고 여기를 Y라고 합시다. 그럼 B의 제곱은 Y 곱하기 C, 오른쪽의 제곱은 오른쪽 곱하기 전체, 이렇게 가요. 그럼 남은 건 이제 가운데가 나왔죠. 직각에서 내려온 변 중에 가운데 변, 가운데도 똑같이 제곱됩니다. 근데 가운데서 내려오면 이제 왼쪽 오른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양쪽으로 가요. 이렇게 왼쪽 곱하기 오른쪽. 가운데 아까 우리가 H라고 썼었죠. 왼쪽은 X, 오른쪽 Y였으니까 굳이 공식을 쓰자면 H의 제곱은 X 곱하기 Y, 이렇게 써진다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네. 이 5가지 공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재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 단원 자체 개념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거는 나중에 중3 때 나오면 중3 때도 또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잘 해두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도 나와요, 이 공식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공식이고. 근데 문제는 이게 공식만 기억하면 사실 문제를 막 그렇게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거를 활용하는 문제 중에 학교 시험에 나오는 문제 중에 살짝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연습하면 충분히 좋아지니까 일단 기본 공식부터 해봅시다. 자, 직각삼각형 1대만 쓰는 겁니다. 직각이 아니면 쓰지 않아요. 직각이네요. 근데 보면 변이 다 오른쪽에 치우쳐졌잖아. 이 공식 있죠? 오른쪽의 제곱은 오른쪽 곱하기 전체 아랫변. 그럼 6의 제곱은 3 곱하기 x. 36을 3으로 나눈 값이니까 x는 12.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얘는 아무래도 왼쪽에 변이 나와 있죠? 혹시 이거 아닐까? 왼쪽의 제곱은 왼쪽 변 곱하기 전체. 그럼 x 제곱은 왼쪽 변 2 곱하기 전체. 전체는 2와 6을 더한 값이니까 8이죠? 2, 8, 16. x 제곱이 16이니까 x는 네, 4겠네요. 여기는 가운데 변을 제곱하면 5의 제곱은 양쪽의 곱, 왼쪽 곱하기 오른쪽, x 곱하기 3. 따라서 x는 3분의 25. 이렇게 네, 만들어지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공식만 잘 외우시고 적용만 잘 하시고. 자, 유형 8번은 닮음의 활용인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지금 배웠던 닮음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어느 날 같은 시각에 높이가 2m인 막대기와, 여기죠, 오른쪽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른쪽 막대기와 나무의 그림자를 재봤어요. 근데 각각 2.5m와 10m라는 거죠. 이게 해가 있는 거지. 해가 이렇게 비치면서 나무를 통과하면서 이게 그림자가 생겼고, 해가 이렇게 있으면 비치면서 막대기 통과하면서 이렇게 막대기에 그림자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때 나무의 높이를 구해봅시다. 근데 뭐 약간 느낌은 이렇게 따로따로 그려져 있는 느낌보다는 이런 그림이 훨씬 더 시험에 잘 나오긴 하거든요. 이게 나무예요. 나무가 땅에 박혀 있고 여기 해가 죠. 이렇게 햇빛이 내려오죠. 여기 이제 막대기를 세워놔요. 막대기. 근데 여기 나무가 있는 그림자와 막대기가 있는 그림자 끝에서 변길이 쟀더니 이게 이만큼 10이 되고 여기는 2.5가 되고 막대기는 2m가 되고 이 길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을 꺼내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둘은 닮은 동이니까. 닮음의 비례를 쓰는 거죠. 여기 아랫변, 여기 아랫변 10m와 2.5m의 비례는 여기 나무의 높이를 x라고 합시다. x 대 막대기 높이 2. 네. 둘은 닮은 동이니까. 이게 근데 왜 닮음입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 평이하고 이거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고 얘 공통각이잖아요. 그래서 AA 닮음이 성립합니다. 그럼 아랫변 10, 여기 아랫변 2.5, 여기 나무 높이 x, 여기 막대기 높이 2. 이게 비례식을 세우는 거죠. 근데 2.5는 2분의 5를 말하고 비례식 세울 때 좀 안 좋으면 양변에 이렇게 2를 곱해도 괜찮아요. 2를 곱하면 20대 5가 되죠. 다시 5를 약분하니까 약분하면 4대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내항의 곱 x, 외항곱 8. 따라서 나무의 높이는 8m가 된다. 이렇게 돼요. 이런 실제 닮은 도형을 우리 실제 생활에 많이 적용하고 있고 이런 연습 문제가 나온 거죠. 75페이지까지 과제야. 과제는 잘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